안녕하십니까? 한림의대 순환기내과 정미향입니다. 오늘은 신부전 환자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약물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신부전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사망자 수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 매체에서도 신부전이 암보다도 사망률이 높아 위험할 수 있음에 대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중한 질환인 신부전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즉 규칙적 약물 복용, 금연 및 절주, 저염 식사,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등이 함께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약물 치료에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부전 치료의 목표는 크게 3가지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신부전으로 인한 증상을 호전시켜 임상적 상태를 개선하는 것이고, 둘째는 환자가 일상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셋째로는 신부전으로 인한 입원을 예방하고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이 3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이루는 것이 신부전 치료의 목표입니다. 앞서 신부전이 사망률이 높고 위중한 질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는 여러 약제들이 나와서 약물 치료를 잘 받으면 신부전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신부전 약물은 그 효과에 따라서 사망률을 낮춰주는 약제와 증상 개선을 시켜주는 약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뇨제는 신부전으로 인한 증상들, 예를 들면 조금만 활동해도 숨이 차거나 다리가 부어서 불편한 증상들을 호전시켜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약제입니다. 이뇨제에는 여러 약제가 있는데 그 중에 그림에서 보이는 하얀색 약이 신부전 환자들도 잘 아시는 라식스라는 약제이며 한 알이 40mg입니다. 대개는 담당 선생님이 처방해준 약을 규칙적으로 드시면 되고, 그 안에 보통 소량의 이뇨제를 포함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보다 체중이 증가하거나 붓거나 숨이 찰 때 라식스 반알 또는 한 알 정도를 추가로 드시면서 증상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뇨제로 인하여 심한 전해질 불균형, 예를 들면 저나트륨 혈중 또는 저칼륨 혈중 또는 신부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병원에 방문하여 피검사 및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신부전 치료 약제 중에 대표주자라 할 수 있는 엔지오텐신 전환요소 억제제 또는 엔지오텐신 수용체 기량제입니다. 이는 대표적으로 신부전의 사망률을 낮춰주는 약제로서 금기만 없다면 반드시 사용해야 할 약제입니다. 엔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는 라미프릴, 페린도프릴처럼 프릴로 끝나는 약제이며, 엔지오텐신 수용체 기량제는 칸데살탄, 발산탄, 로잘탄과 같이 살탄으로 끝나는 약제입니다. 이들은 심장 박출률이 40% 이하로 저하된 환자에서 1차 치료제로 가능한 빨리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칼륨 혈중, 신부전, 저혈압이 올 수도 있어서 혈압 및 피검사를 하면서 부작용 여부를 관찰해야 하며, 혈관 부종이 있거나 양측 신동맥 협착증이 있거나 임신한 경우는 금기입니다. 대표적인 엔지오텐신 전환요소 억제제 또는 엔지오텐신 수용체 기량제의 이상 반응으로는 아래 3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혈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부분에 있어서 수축기 혈압이 100 이상이 되면 문제되지 않고, 수축기 혈압이 90에서 100 사이의 경우 저혈압 관련 증상만 없다면 조심스럽게 약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기립시 악화되는 어지러움이 동반된다면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여 약제를 조절받으십시오. 그리고 엔지오텐신 전환요소 억제제를 쓰는 경우 마른 기침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약제를 중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로 인한 불편감이 크다면 엔지오텐신 수용체 기량제로 약제 변경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신부전이 악화되어 폐부종이 발생되어 기침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기침이 있으면서 숨도 차다면 병원을 반드시 방문하십시오. 그리고 신기능 악화 및 고칼륨 혈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기적 피검사가 필요하고 필요시 수치가 안정될 때까지 약제를 조절하면서 반복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엔트레스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엔트레스토는 최근에 시장에 들어온 신부전 약제로서 생존율 개선 효과를 입증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엔트레스토는 심장 박출률 40% 이하인 만성 신부전 환자에서 엔지오텐신 전환 요소 억제제 또는 엔지오텐신 수용체 기량제를 다른 신부전 치료제와 병용하여 4주 이상 안정적으로 투여 중인 경우 엔지오텐신 전환 요소 억제제 혹은 엔지오텐신 수용체 기량제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같이 사용하면 안 됩니다. 특히 엔지오텐신 전환 요소 억제제에서 엔트레스토로 변경 시에는 엔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 중단 후 36시간 투약 이후 투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장 흔한 엔트레스토의 이상 반응은 저혈압입니다. 이 역시도 무증상인 경우 치료 변경은 불필요하며 기립 시 악화되는 어지러움증이 있다면 그냥 자가 중단하지 말고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여 약제를 조절받으십시오. 마찬가지로 신기증 악화 및 고칼륨 혈증이 있을 수 있어서 반복적으로 피검사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베타 차단제입니다. 이 역시 신부전의 사망률을 낮춰주는, 즉 생존율 개선 효과가 있는 약제이며 안정된 신부전에서 1차 치료제입니다. 하지만 체액 과다가 해결된 이후 상태가 안정된 이후에는 투약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표적인 약제로 비소프롤롤, 카베딜롤, 네비볼롤 세 가지가 있으며 롤로 끝나는 약제입니다. 예전에 고혈압 약제로 많이 쓰였던 아테놀롤은 신부전 치료에 있어서 근거가 없으므로 신부전 약제로 쓰이지 않으며 구분이 필요합니다. 베타 차단제를 사용하다가도 신부전 악화되어 우려의 징후가 있는 경우는 잠시 중단이 필요하며 안정화된 후 재시작합니다. 천식은 상대적으로 금기일 수 있어서 적절한 약제 선택에 대해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하며 금기 또는 주의점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타 차단제는 경우에 따라 심한 섬액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심전도 또는 맥박을 측정하여 섬액 여부에 대해 확인합니다. 맥박이 50회 미만이면서 어지러움증이 동반된다면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여 용량을 조절해야 하며 한약, 디곡신, 코다론과 같은 다른 섬액을 유발할 수 있는 약제를 사용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베타 차단제도 역시 저혈압을 일으킬 수 있으나 무증상인 경우는 치료 변경이 필요치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MR 안타고니스트, 알닥톤이 있습니다. 이는 심장 박출률 35% 이하의 증상이 있는 환자에서 쓸 수 있으며 신부전의 사망률을 낮춰줄 수 있는 약제입니다. 한 알이 25mg이어서 대개 반알 또는 한 알을 처방받게 됩니다. 부작용으로는 신기능 악화, 고칼륨 혈증이 있으며 고칼륨 혈증의 경우 칼륨 수치가 5.5 이상, 특히 6 이상이 되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약제 감량 또는 칼리미네이트 복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알닥톤 사용 후 여성형 유방 또는 유방 통증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소개드릴 약제는 이바브라딘입니다. 이바브라딘은 심박동을 낮추어 심장 부담을 덜어주는 약제로서 심장 박출률 40% 이하의 신부전 환자에서 심박수가 분당 75회 이상인 경우이면서 규칙적인 심박동을 보이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개 베타 차단제의 금기이거나 내약성이 좋지 않을 경우 사용하게 됩니다. 이는 베타 차단제와 달리 혈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혈압이 낮은 환자에서도 투약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바브라딘의 대표적인 이상 반응으로 심방세동이 발생이 있으며 이 경우 약제의 중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심박동을 낮추어주는 약제이기 때문에 반대로 섬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야 일부에서 일시적으로 밝기가 강해지는 안내 섬광 현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는 대개는 투여 중에 저절로 혹은 투여 종료 후에는 회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 소개해드릴 약제는 SGLT2 억제제인 다파글리프로젠입니다. SGLT2 억제제는 기존 당뇨병 치료제에서 신부전 환자의 생존율 개선까지 보여 2020년 12월 신부전 치료제로서 적응증을 받은 약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생존율 개선을 보인 약제들을 충분히 쓰고 있는 환자들에서 추가적인 생존율 개선을 보였다는 점이 또 다른 치료 옵션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현재 사구체 여과율 30 이상의 환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해당 약제는 최근 만성 콩팥병 환자에게도 생존율 개선 및 신기능 보존에 좋은 결과를 보여주어 신부전 환자의 신장 보호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SGLT2 억제제의 대표적인 이상 반응으로 당뇨병 동반 환자의 경우 설포닐 우레아 또는 인슐린과 함께 사용할 때 저혈당이 있을 수 있으며, 소변으로 당이 배출되는 작용 기전으로 인해 생식기 및 요로 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뇨로 인한 목마름이 심할 경우 하루 한두 잔의 추가 물 섭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다룬 내용은 신부전 학회에서 정리한 신부전 환자의 약물기구 치료의 실제 포켓북을 참고하였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대한신부전학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